자, 오늘 이제 11월 29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이제 또 하나의 레전드의 은퇴 선언. 사실 2022 시즌 이 알버트 푸올스 그리고 이제 야디어 몰리나의 은퇴 소식으로 굉장히 한 시즌 내내 또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두 선수들이 그리고 또 좋은 기록까지 남기면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다음 시즌에도 우리가 또 하나의 레전드를 또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레전드 미겔 카브레라가 내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나에게 절대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야구와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구엘 카브레라 정말 엄청난 기록을 쌓아 올린 뭐 타격도 되고 뭐 혹은 이제 홈런도 잘 치고 정말 완벽한 타자였는데 통산 기록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통산 20시즌을 뛰면서 3088안타, 3000안타를 돌파를 했고요. 507홈런, 500홈런도 돌파를 하면서 1847타점, 통산 타율이 3할 8리, 통산 OPS가 0.908입니다. 야, 통산 OPS가 0.9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MVP도 두 차례 차지했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트리플 크라운도 한 차례 달성했었고, 올스타 12번, 실버 슬러거 7번, 타율 1위를 4번 했고요. 홈런왕과 타점왕도 2번씩 했습니다. 야, 정말 이 타격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끝을 2010년대 초반에 보여줬다라고 사실 이때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드디어 이제 은퇴할 때가 찾아왔다라는 거 뭔가 좀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미구엘 카브레라 선수의 또 커리어 한번 저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겔 카브레라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죠. 어머니는 베네수엘라 소프트볼 대표팀 출신이었고 아버지도 이제 아마추어 야구 선수 출신이었는데, 사실 미겔 카브레라의 타격 재능은 이 마이너리그에서 뛰었었던 삼촌한테 배운 게 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 과정에서 야구를 접하면서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 미구엘 카브레라 그 특유의 이 부드럽고 물오르는 듯한 이 밀어치기도 가능한 이런 스프레이 히팅, 요게 사실 삼촌이 또 만들어준 스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삼촌이 오른팔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오른팔을 묶고 이제 왼팔로만, 그러니까 앞쪽 팔로만 스윙하는 거를 꾸준히 가르치면서 이제 미겔 카브레라의 이 스프레이팅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겨치기를 하면은 야, 너 운동장 한 바퀴 더 돌아. 이런 식으로 아예 당겨치기를 못 하도록 이제 좀 약간 이 고쳐놨었다. 그게 이제 미겔 카브레라 선수의 이 부드러운 스윙의 또 원천이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워낙 야구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만 16세 이제 계약을 앞두고 다저스와 플로리다가 이때 당시에 경쟁을 펼쳤었는데요. 계약금 제시 자체는 다저스가 더 크게 했었지만 13살 때부터 관계를 맺었었던 플로리다, 그러니까 현재 마이애미 구단이 180만 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미겔 카브레라랑 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베네수엘라 이 아마추어 선수 계약금 역대 최고액이었고요. 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미겔 카브레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스카우팅 리포트도 대충 작성해서 내고 영입을 하지 못했다. 오퍼조차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키스 소속 베네수엘라 담당 스카우트 3명이 해고되기까지 했으니까 그 당시 이 미구엘 카브레라 선수의 이 잠재력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그렇죠.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미겔 카브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 데뷔 시즌이었던 2003년에 사실 이때 처음부터 활약이 정말 대단하면서 별명이 천재타자였었잖아요. 플로리다 시절에 이제 2003년 다들 아시겠지만 플로리다는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었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신인으로서 만 20세 나이에 이끈 선수가 미겔 카브레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대 에이스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는 모습이 정말 임팩트 있게 다가왔었는데 NLCS에서는 당시 컵스를 상대로 캐리우드 상대 홈런을 또 때려냈고, 그렇죠. 월드 시리즈에서는 로저 클레멘스를 상대로 홈런을 치면서 진짜 천재타자가 이런 건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후 2007년까지 이 플로리다에서 5시즌 동안 올스타 4차례 그리고 이제 실버 슬러거 2차례를 받으면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2008 시즌을 앞두고 또 돈트렐 윌리스와 함께 2대6 트레이드의 반대급부로 이제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내준 이 반대급부에는 앤드류 밀러 그리고 카메론 메이빈 등 초특급 유망주들이 껴있긴 했었지만 사실 두 선수는 모두 플로리다로 이적한 이후에는 부진했었죠. 그렇죠. 다른 팀에서 이제 잠재력을 만개했었던 맞습니다. 케이스. 네. 근데 이제 미겔 카브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적 후에 곧바로 이제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지만 8년 1억 5,320만 달러. 이때 야. 당시엔 진짜
엄청난 초대형 계약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겔 카브레라에 대한 기대를 디트로이트가 보여줬었고, 이 미겔 카브레라는 거기에 걸맞는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매년 3할에 30홈런은 또 기본으로 때려내주는 정말 이 교타자 혹은 이제 장타자 둘 다 되는 사실 이제 타격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타자가 바로 미겔 카브레라인데, 특히 이제 2012년, 2013년 2년 연속 또 MVP를 수상했었을 때 요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트라웃이 만년 2위였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겔 카브레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트리플 크라운 자체는 2012 시즌에 달성을 했었지만 2013 시즌에는 2012년보다 오히려 비율스탯 면에서는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자 2년 동안에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타격을 잘하는 선수를 한 명 꼽자면 무조건 미기이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MVP 투표에 팀 성적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물론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를 봤을 때는 이제 트라우트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포지션적으로 또 미겔 카브레라는 1루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트리플 크라운의 상징성, 그리고 이때 당시 미겔 카브레라의 타격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MVP 자격이 있었던 선수라는 거 다들 인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 MVP를 탔던 미겔 카브레라는 사실 이미 저점으로 떨어진 푸올스를 넘어서 오히려 역대 최고의 우타자 중 한 명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으면서 사실 디트로이트와 다시 한번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2014 시즌을 앞두고 이 8년 2억 4,800만 달러의 또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기존에 남은 2년 계약을 더해서 이 총액으로 하면 또 10년 계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이후에는 계속 좀 몇 시즌 잘하면서 역시 미겔 카브레라다. 미겔 카브레라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노사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갑작스럽게 성적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때는 뭐 사실 부상도 부상이었지만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이제 고국인 베네수엘라에서 가족 살해 협박을 받았었어요. 그래요. 이때 당시에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지금 뭐 내전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왜 미겔 카브레라는 고국의 이 지금 어려움이나 위기에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느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느냐, 가족들 납치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협박받으면서 그렇죠. 경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그 직전부터 고관절 통증과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장타력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겪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노쇠화가 찾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장타력을 잃었다는 게, 물론 이제 컨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었는데 장타력을 잃으면서 급격하게 또 하락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무릎 쪽, 하체 쪽의 부상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또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삼루수를 이 미겔 카브레라는 본인이 선호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삼루수를 보는 과정에서 아마 무릎 연골 쪽에 많은 부담이 갔을 거로 추정이 되죠. 그래요. 하지만 이제 꾸준한 누적 성적, 왜냐하면 이제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컨택 능력은 그래도 살아있는 게 사실 통산 타율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에는 이제 500홈런을 달성을 했고 올해에는 3,000안타를 차례로 달성을 하면서 3,000홈런과 500홈런, 3,000안타와 500홈런 그리고 이제 602루타를 기록한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됐는데요. 그렇죠. 행크 앨런과 알버트 푸올스 다음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쌓은 누적 기록만 살펴봤을 때 미겔 카브레라가 명예의 전당에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첫 턴 입성이 거의 유력한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은퇴한 푸올스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타자 10인 안에 반드시 들 것이다 라는 이제 평가를 또 받고는 있는데, 또 오늘 3월 이 WBC에도 베네수엘라 대표팀으로 또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베네수엘라 출신 선수들을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꼽을 수 있는 선수이고 또 이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은퇴 후에도 디트로이트에 남아서 젊은 선수들을 또 코칭하고 싶다, 뭐 야구계에서 계속 남아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이제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일단 다음 시즌 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미겔 카브레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푸올스랑은 조금 환경이 다른 게, 푸올스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루이스의 레전드에 가깝지만 이제 에인절스에서 남은 10년 동안 고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인절스에서 거둔 성적은 다들 아시겠지만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에인절스에서는 제대로 된 레전드 대우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미겔 카브레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적 노쇠화 자체는 굉장히 빨리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트로이트 팬들 중에서는 미겔 카브레라 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건 역시
이제 어디에서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네. 못해도 이 팬들이 그러는 거야. 야, 그래도 임마 미구엘 카브레라가 예전에 해준 게 있는데 해준 게 얼만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게 원소속 팀에서 그러니까 먹고 누울래도 원소속 팀에서 먹고 눕는 게 조금은 더 낫다라는 걸 이제 미구엘 카브레라 푸헐스가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사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슈퍼스타 출신들은 이제 코치로 갔을 때 이제 평범한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지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미겔 카브레라 같은 경우에는 신체 능력도 능력이지만 워낙에 타격 스킬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타격 인스트럭터로서도 어느 정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야구 참 제일 재밌게 봤었던 시절에 활약했던 이 슈퍼스타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는 게 뭔가 또 싱숭생숭한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아마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또 마찬가지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인물 리그가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딱 올해 등장하기도 했었고, 이제 앞으로 등장할 스타들도 많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미구엘 카브레라의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